자, 앞서 이야기한 익스체인지 스캐터링, 그러니까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그 익스체인지 스캐터링에서 간섭 효과를 볼 수 있는 실험은, 그러니까 양자역학 초창기에는 이것들은 전부 그냥 사고 실험이었죠. 파인만이 이 렉처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와서 실제로 이런 실험들이 행해졌고, 지금은 뭐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간단한 스킴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골자는 그 입자를 하나씩 하나씩 그 제어할 수 있는 게 관건이었고, 가장 간단한 버전은 처음에 이제 포톤을 가지고 했는데, 그 여기 두 개의 이제 포톤 소스가 있고, 그러니까 입자 두 개가 있다고 쳐요. 여기 뭐 포톤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두 개의 입자를 이제 입사를 시키는데, 이게 쭉 입사가 되고, 이쪽에서도 입사가 되는데, 이제 가운데서 뭘 하냐면은 그 여기 이제 빔을 가르는 소위 말하는 빔 스플리터를 하나 놔요. 그러니까 이걸 빔 스플리터라고 부르는데, 빔 스플리터. 자, 그래서 이제 이 입자가 여기 가운데에서 일부는 이제 투과를 하고, 일부는 투과를 하고, 일부는 반사를 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투과를 하고, 일부는 반사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인데, 그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반반씩 스플리팅을 한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 입자들의 상태를 각각 여기서는 psi 뭐 1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psi 2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이제 반반씩 우리가 스플리팅을 한다고 그리고 이쪽에서 왼쪽에서 아웃풋, 자, 요거는 인풋이고, 자, 여기 아웃풋이 여기 아웃풋 포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 스캐터링의 가장 간단한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인시던트 파티클은 이제 psi 1하고 psi 2 상태에 있는 거고요. 이제 아웃풋 이제에서 이제 psi 3하고 psi 4가 되는데, 자, 요게 이제 빔 스플리터, 그러니까 50대 50, 그러니까 반반씩, 반은 반사시키고 반은 통과시키는 빔 가르기를 통해서 그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psi 1하고 psi 2는 서로 오소고날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가 0이고, 마찬가지로 뭐 아웃풋에서 마찬가지로 psi 4하고 psi 3가 psi 3, psi 4는 여기 왼쪽에 아웃풋을 psi 3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아웃풋을 psi 4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자, psi 4하고 psi 3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소고날 해야 되고요. 자, 이때 우리가 반반씩 갈라진다고 했으니까 이 인풋 스테이트는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갈라지니까 사실은 두 개의 중첩 상태가 되는데, 아웃풋 두 개의 중첩 상태. 그러니까 얘가 뭐 이 반은 이렇게 반사가 되고 반은 투과가 되는 그런 상태죠. 자, 그 상태를 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psi 3하고 psi 4의 중첩 상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psi 2도 마찬가지로 이게 반반씩 간섭이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은 여기서 이 두 개가 오소고날 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두 개가 같은 앞에 코에피션트가 그 같은 걸 붙였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어떤 페이스가 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루트 2분의 1에 psi 3를 이 페이스를 안 넣었다고 하면 뭐 A하고 B psi 4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AB라고 하는 인덱스는 저기 지향을 해야 되겠는데 뭐 여기에 exponential I 알파하고 뭐 exponential I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반반이라고 하면. 자, 그 중에 한 가지 경우고요. 이제 조건이 두 개의 psi 1과 psi 2가 서로 오소고날 해야 되니까 얘를 하나를 마이너스를 뭐 어느 걸 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를 마이너스로 보호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이건 뭐 이것만이 방법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상태는 서로 다른 상태임이 분명하니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아웃풋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볼 거예요. 아웃풋 스테이트가 뭐 첫 번째 그 distinguishable particle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distinguishable particle 또는 이제 identical particle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따져볼 겁니다. 파티클인데 아이덴티크 파티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익스체인지 시메트리에 따라서 보존이 있고 프로미언이 있고. 자, 일단 distinguishable particle에 대해서 따져보면요. 이건 뭐 간단한데 distinguishable particle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인풋 스테이트, 인풋이 투 파티클 스테이트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는 투 파티클 스테이트고요. 자, 얘는 psi A라는 파티클이 psi 1에 있고 B라는 파티클이 psi 2에 있는 거죠. 뭐 나중에 이제 이 A, B 인덱스는 나중에 생략을 할 건데 A, B 인덱스는 인다이시스 지금부터 생략할 겁니다. 자, 그렇게 쓰고 나면 얘가 이제 이 우리가 앞에 이 psi 1의 인풋 스테이트는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되겠죠. 여기 psi 1에다가 A번 파티클은 이렇게 되고 B번 파티클은 psi 2니까 여기 마이너스 psi 3의 마이너스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그냥 전개하면 되니까 psi 앞에 있는 게 A번 파티클이고요. 뒤에 있는 게 B번 파티클인 것만 우리가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2분의 1로 쓰고 이제 결국 4개의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psi 3, psi 3인데 그냥 붙여서 하나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A번이 psi 3에 있고 B번이 psi 4에 있거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는데 A번이 psi 4, B번이 psi 3 이렇게 되는 경우 플러스 A번이 psi 4, B번도 psi 4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아웃풋 스테이트가 네 가지가 가능한데 이 두 개의 입자가 다 이쪽으로 가거나 하나 아니면 A번이 일로 가고 B번이 이쪽으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A번이 이쪽으로 가고 B번이 이쪽으로 가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둘 다 오른쪽 아웃풋 포트로 가는 그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가능성이 다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물론 고전적인 스테이트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자, 이거는 전부 나중에 따져보면은 결국 프로버블 확률 문제가 되니까 모든 확률이
3, 3 혹은 3, 4 혹은 4, 3, 4, 4가 이 각각의 컨피그레이션이 모두 1/4의 4분의 1의 확률로 구현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사실 양자 크기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인풋 파티클이 그 아이덴티컬 보존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이덴티컬 보존의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쓸게요. 투 파티클 스테이트니까 이렇게 쓰고 B라고 씁시다. 얘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A번 상태가 psi 1에 있고 B번 상태가 B번 입자가 psi 2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바꿨을 때 익스체인지 시메트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psi 2, psi 1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지고 노멀리제이션 스퀘어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자, 이걸 아웃풋을 이제 다시 쓸 수가 있죠. 여기 아웃풋을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이걸 각각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psi 1, psi 2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각각이 루트의 2분의 1에 아웃풋에서 psi 3하고 psi 4의 중첩 이게 psi 1이고요. psi 2의 경우에는 루트 2분의 1이고 똑같은데 앞에 둘 중에 하나가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걸 쓰고 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psi 3, psi 3 그 다음에 플러스 psi 4부터 쓰죠. psi 4, psi 4 그 다음에 플러스 psi 3, psi 4하고 빼기 psi 4, psi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그림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일단 그림을 자, 그리고 두 개를 바꾼 psi 2하고 psi 1을 써보면 여기서 두 개의 순서를 서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 psi 1을 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고 자, 이거를 우리가 전개를 하면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psi 3, psi 3 그 다음에 플러스 psi 4, psi 4 하고 마이너스 psi 3, psi 4 플러스 psi 4, psi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덴티컬 보존 우리가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여기는 2배가 되고요. 얘들은 서로 캔슬이 되죠. 자, 따라서 우리가 남는 거는 2분의 1하고 스퀘어 루트 2분의 그대로 남고 마이너스 psi 3, psi 3 플러스 psi 4, psi 4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포트를 우리가 이거를 다시 가져오면
자, 여기서 우리가 입자를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익스체인지 스캐터링을 한 후에 가능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둘 다 이쪽으로 가거나 그죠? 아니면 둘 다 오른쪽 사이 4로 가거나 그런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번칭이라고 부르는데 한 군데 뭉친다는 얘기죠. 몰려다닌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익스체인지 포스를 얘기했는데 보존들은 서로 각 어트랙션이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웨이브 펑션에서 보면 그거하고 이제 그 성질이 여기에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뭐 특별히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이제 50대 50 빈 스플리터를 썼기 때문에 나타난 특별한 경우긴 한데 얘는 이제 두 개의 입자를 각각의 인풋 포트에서 입사를 시켜서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한 군데로 몰려다닌다는 거죠.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자, 반면에 페르미온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페르미온의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데 계산만 살짝 바꾸면 되는데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바꿔.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요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익스체인지를 했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 1이 붙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자, 앞에서 계산했던 것 중에 이 두 항을 서로 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빼야 되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항들이 캔슬이 되고요. 이 항들이 오른쪽에 있는 항들이 살아남게 되죠. 두 개를 빼면 자, 그래서 우리 금방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스퀘어 루트 2분의 1 하고 psi 3 psi 4 마이너스 psi 4 psi 3 자, 이건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그 익스체인지 시메트리 여전히 만족을 하고 똑같은 형태잖아요. 같은 형태잖아요. 자, 그리고 얘는 항상 이게 입자가 이렇게 와서 사실은 그 반사든 그 투과든 거쳐서 양쪽으로 가는데 이 컨스트럭티브 자, 요렇게 되는 게 컨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되는 거죠. 요 프로세스하고 요 프로세스가 서로 보강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보강 간섭을 한 결과 얘는 반드시 입자 하나가 하나씩 이쪽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이게 뭐 3, 4나 4, 3나 마찬가지죠. 결국 반드시 그러니까 엔타이 번칭. 이 경우는 그 빔 스플리터가 반반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데 항상 다른 입자 두 개가 다른 포트에서 발견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파울리 프린시플을 만족을 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죠. 파울리의 그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만족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게 B가 아니라 여기 이건 페르미온이에요. 페르미온 스테이트. 페르미온. 아이덴티컬 페르미온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효과를 실험적으로 80년대부터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험으로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잠시 그냥 참고 삼아서 이거 설명을 드리면 Experimental Realization. 자, 이게 첫 번째 제일 먼저 한 게 소위 말하는 이제 홍오 만델 실험이라고 부르는 건데 홍오우 만델이 아주 위대한 양자광학 실험가였고요. 홍이라는 분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 그 1987년 이게 이제 포톤 가지고
이제 포톤을 하나씩 하나씩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졌으니까 가능했던 실험이었겠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냐면 이 간단하게 스킴을 잠깐 보면요. 뭐 개요만 이야기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뭐 여기 뭐 기술적인 거 중요하지 않고 쌍포톤을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해갖고 하나는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빔 스플리터가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포톤은 이쪽으로 뭐 미러도 거치고 뭐 여기서 반사를 하거나 혹은 투과를 해서 이쪽에서 아웃풋을 하는 거죠. 혹은 이렇게 해서 반사를 해서 이쪽에서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의 포톤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 이쪽 경로를 통해서 뭐 투과해서 이렇게 발견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어디 갔냐? 빔 스플리터 반사가 돼서 이쪽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한 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린 이 스킨과 동일해요. 자, 그리고 다만 여기서 이 빔 스플리터의 위치를 조절을 하는 거죠. 위치를 조절을 해서 두 개의 포톤이 익스체인지 스캐터링을 할 수도 있고, 뭐 얘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긋나게 만들어서 그 두 개가 서로 만나지 않게 할 수도 있죠. 만약에 만나지 않으면 완전히 고전적으로 구별 가능한, 시간이 다르니까, 서로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니까 구별 가능한 상태가 돼서 고전적인, 우리가 같이 서로 다른 포트에 들어올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적으로 관측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얘가 이제 빔 스플리터 위치, 요거 위치 조절하는 거,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게.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가운데에서 멀어질수록 서로 이제 두 개가 따로, 이게 두 개의 웨이브 패킷이 포톤 웨이브가 따로 들어오는 거라서 구별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고. 자, 이게 만약에 이제 두 개의 익스체인지 스캐터링을 하게 되면 이게 이 같이 들어올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같이 들어올 확률이 줄어들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번칭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코인시던스 카운트를 측정을 한 겁니다. 뭐 요거는 이론적인 커브고 뭐 실제 실험한 건 점선으로 표현되고 그런 내용인데, 뭐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일렉트론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뭐 최근에는 더 발전된 실험들을 하고요. 얘는 이제 일렉트론은 페르미온이라서 이게 아까 그 얘기 안 했네. 포톤은 보존이에요. 자, 이게 왜 포톤이 보존이고 일렉트론은 페르미온인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자, 얘는 98년도, 이건 전자 회로를 가지고 있어요. 리우 헤다 1998년도 네이처. 이건 홍호 만델의 경우에는 피지컬 리뷰 레터스. 자, 얘는 어떻게 된 거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조금 회로라서 측정 방법이 좀 달랐는데, 커런트,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그 두 개의 커런트 인풋이 있어요. 두 개의 커런트 아웃풋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뭘 측정했냐면은 노이즈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하는데, 노이즈를, 근데 별건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노이즈라고 하면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게 언서턴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쪽 싱글 아웃풋에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다시 어디 갔냐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카피. 만약에 이걸 측정을 할 때
항상 여기 이제 입자들 한쪽에서 측정을 하면 그 얘가 시그널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항상 입자가 한 개씩 이렇게 오면 노이즈가 없는 거죠. 근데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면은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uncertainty가 존재하면 이게 이제 파티션 uncertainty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 고전적인 입자 같으면 당연히 노이즈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반사돼서 그 얘가 입자가 두 개 들어올 두 개씩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두 개씩 들어오고,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어떤 때는 하나씩 들어오고, 자, 어떤 때는 안 들어오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이즈가 있는데, 만약에 이 페르미온이라면 노이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덴티컬 페르미온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정말 아이디어란 실험을 했다고 하면 노이즈가 없어요. 뭐 클래시컬 파티클 같으면 당연히 노이즈가 있고요. 노이즈가 있고, 고전적인 파티클 같으면 사실 노이즈가 증가하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생략하고. 자, 근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은 이게 클래시컬 노이즈 리밋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노멀라이즈 커런트 노이즈라고. 자, 실제로 이 절반이 나옵니다. 근데 왜 완전히 서프로스가 안 되고 절반이 나오면 사실은 여기 스핀이 관련돼 갖고 스핀 업 혹은 다운 두 개 가능한 스테이트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절반만 엔타이 번칭이 된 거죠. 왜냐하면 스핀이 서로 다르면 스핀 스테이트가 업하고 다운이 가능하잖아요. 일렉트론의 경우가 스핀 2분의 1을 갖는 그런 시스템인데, 스핀이 하나가 업이고 하나가 다운이라면 얘는 디스팅기셔블 파티클이 돼서 절반 정도는 클래시컬 비헤비어를 보인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스핀이 같은 방향이면 완전히 아이덴티컬 페르미온이 돼가지고 노이즈가 없어질 거고, 실제 실험의 경우에는 이게 절반만 딱 보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실험적으로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